안녕하세요. 대여배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금호건설 연일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건설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과연 맞는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호건설의 저점 갱신을 하고 있는 이 주 원인,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회복 사이클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의 원인 재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년도 2분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업이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이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그 적자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고, 일단 지표만 보게 돼도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영업이익률, 부채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4%, 5%를 띄고 있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2%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0.98%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0.98%라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남는 게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매출을 2조 내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영업 적자까지 나게 됐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160% 최저점을 찍고 나서 200%, 260%, 이번에는 290%, 그리고 25년도 일단은 컨센이지만 300%가 넘어갈 것이다. 요것만 봐도 일단은 현재 자산과 유동성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악영향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영업이익률 그리고 적자 도대체 왜 나는 것일까를 함께 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거시적인 배경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크게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건축 시장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착공 사이클만 보게 돼도 평균 30만 호를 달성하던 게 23년 들어서는 20만 호 정도, 그리고 24년 올해는 20만 호도 안 되는 한 19만 호 정도를 현재 달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착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였다. 그만큼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들어서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이 원가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가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원가에 대한 비중, 이런 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요게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해서, 자재비나 인건비, 노무비가 올라가는 지수를 뜻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2020년도 들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무려 40%나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 건설 자재비가 올라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자, 2020년도에 또는 21년도에 내가 이 아파트를 1,000억짜리 정도를 하나 계약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거 1,000억짜리 건물 지어주면 그래도 한 이 정도 남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최소 짧아 2년, 3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00억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 진행이 들어갔는데 2년, 3년 만에 이게 자재비가 절반 가까이 뛰어버리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1,000억에. 그래서 조합 측이나 여러 시행사 측에 야,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나. 한 400억 올려줘, 500억 올려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이게 잘 반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행사들도 결국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대수 곱하기 분양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에 대한 사업장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21년도부터 아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적자 사업장들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매출 반영이 이제부터 24년에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23년도에서부터 반영이 되면서 24년도 피크를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내가 치킨 장사를 하는데 기존에 한 2만 원 정도 팔면 이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닭값이 겁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닭값이 2만 원 넘는 거예요. 닭값이. 그러면 이게 2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게 남는겠냐고요. 근데 이미 2만 원에 팔기로 했어. 계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적자의 공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적자의 공사에 대한 매출 반영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저 적자가 언제까지 반영이 될 거나 언제까지 반영이 될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21년도 물량이 보통 2년 뒤부터 반영이 2, 3년 뒤부터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3년 반영되고 24년 좀 피크 찍고, 제가 봤을 때는 25년 상반기 이상이 지나야지, 그러니까 하반기가 돼야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회복 착공 사이클 역시 25년도, 2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4년도 올해 자체는 사실상 좀 힘든 한 해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9월달, 올해, 그러니까 9월달 들어서 이 미국이 뭐 빅스텝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다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건설사의 그리고 부동산의 심리 개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량도, 이 매매 거래량도 현재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건설사 몇몇 종목들은 좀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수혜가 될까를 보게 되면 일단은 건설사 현지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수급 개선 효과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아직까지 부족한 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회복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를 발판으로 해서 25년도, 26년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충분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24년도 올해가 좀 지난다라고 하면 25년도, 26년도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금리 인하가 첫 시행되는 시점에는 이 경기 침체가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수도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코스닥이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미국이 어제 장 3% 넘게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이 현재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발 때문에 앞전에도 코스닥이 서킷도 걸리고 사이드카도 걸리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수의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거고, 지수의 하락이 온다는 것은 주가도 함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럼 다시 한 번 더 현재 주가가 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춰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기간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횡보하는 기간이 오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뭐 관망하는 좀 스탠스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신규 지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24년이 올해 지나고 25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악성 물량에 대한 매출 반영이 지속될 것이라서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행이 돼서 25년 상반기가 지난 시점부터 부동산도 살아나고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악성 매물들이 다 거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실적 개선과 주가의 상방에 일어날 수 있으니 아직까지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